전 세계 우주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는 다시 여러분을 미래여행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드릴 것은 인류의 후손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7가지 눈에 띄는 천문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우리가 직면할 문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베텔게우스. 우선은 곧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벤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리온 자리에 먼저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적색 초거상 베텔게우스가 흥미로운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별에서 548년 전에 발사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곧 베텔게우스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지구 생물에 위험을 미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밝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이 별이 언제 폭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최근에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대감광이라고 부르며 이 별이 앞으로 20년에서 50년 안에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적색 거성은 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초신성 출현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소행성 101955 베누. 2182년 9월 24일은 지구인에게 상당히 불쾌하고 무서운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구인은 과거지름 10km의 운석이 현재 멕시코에 낙하해 공룡들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충격 후 수백만 톤이라는 재와 그 으름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태양을 가리고 낮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합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먹이사슬은 끊어지고 싱싱한 잎의 싱그러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공룡을 박물관이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외계 천체와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다시 우리 지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 101955 베누가 지구 표면에 충돌하는 날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0.04%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회의적인 사람들의 말이 옳아서 565 곱하기 535 곱하기 508m의 거대한 암석이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 떨어진 곳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베누가 만분의 1 이상의 충돌 확률을 가진 50m 이상의 소행성 중 유일하게 센트리 충돌 감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험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위험의 원흉을 감시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베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2023년 9월 24일 샘플 캡슐을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그 결과 베누는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토양 외에 평소와는 다른 검은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먼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성의 5년간. 해성은 지구 하늘에서는 그다지 드물진 않지만 대부분 천문학자들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퍼즐이 합쳐지며 특이한 천체가 전설이나 미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들은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서 헨리 해성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헨리 해성이 지구 생활에 초자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막강한 지배자의 몰락, 무서운 역병의 발생, 위대한 인물의 탄생 등이 그렇습니다. 헨리 해성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12년의 일인데 이것이 베들레헴의 별의 원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헨리 해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2061년입니다. 즉,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해성의 출현에 관한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그것은 2284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1년 전에 검은 고자리 유성군의 모천체인 대처 해성이 근일점에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헨리 해성이 통과한 지 3년 후 하늘에는 페가수스 자리 유성군의 모천체인 브래드필드 해성이 나타납니다. 해성이 차례차례 찾아오는 이 5년을 상상해보세요. 미래 천문학자들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선명한 천문 이벤트의 콤비네이션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극 반전. 지구상의 모든 방위자침이 갑자기 북쪽이 아닌 남쪽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신뢰성 높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현재에도 대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지구의 자극이 변화하거나 반전되는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자들이 발견하는 암층 중에 옆방향으로 자화된 것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예측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극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변화한 것은 대략 7억 8천만 년 전의 일이지만 자기장의 단기간 반전이 기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불과 4만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나 몇몇 동식물의 소멸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벤트야말로 이 라스챔프 지자기 익스커션인 것입니다. 리즈 대학 지구 물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2000년 안에 자극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도 이 가설에 유리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우리에게 훌륭한 오로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태양풍 입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지금 수준의 10%로 약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지구 자기장의 반전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나 인스타그램 오류에도 대비할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과제를 이겨냈으니 적어도 현대 인류가 살아남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종이책을 읽고 도보로 이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달이탈. 천문 팬이라면 달이 지구에서 매년 상당한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년 동안 38mm, 이는 인간의 발톱이 자라는 속도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달은 언제 지구에서 이탈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로맨티스트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달밤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 글로벌합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조석 효과는 유지되지만 조수의 간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의 동물상과 식물상이 변합니다. 서퍼의 생활은 확실하게 지루해질 것입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이 변화하고 하루가 길어지며 자기장과 기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달의 이탈을 겪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세계의 종말이 그보다 훨씬 전에 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가 아닙니다. 태양의 팽창. 아득한 미래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익함과 동시에 위험한 이웃. 그곳에서는 조금씩 수소 재고가 소진되며 짐승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약 11억 년 후 태양의 밝기는 11% 증가합니다. 그때까지 지구상의 생명이 남아있다고 해도 현재의 생물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때 지구상에 흐르는 물이 존재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 후 태양은 더욱 밝고 거대한 천체가 되고 황색 외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고 마침내 백색 외성이 됩니다. 만일 지구가 팽창한 태양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 후 태양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지구의 운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을 겁니다. 물이나 대기를 빼앗긴 지구는 백색 외성 주변 우주 어딘가를 비행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생명이 부활할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밀크 드로메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후 태양계 주변에서는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하 규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가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하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천공의 당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몇몇 행성은 이 새로운 은하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기간에 편지를 받게 된다면 수신처인 은하수를 밀크드로메다로 고쳤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직 제한 중인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정식 명칭은 앞으로 새로이 제안되어 승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발음도 괜찮고 알기 쉬워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후세에 전할 메시지를 지금 바로 댓글창에 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서 운 좋게도 유튜브가 수백만 년 후에도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작별할 시간입니다. 물론 초신성 폭발이나 태양의 외곽이 벗겨질 때까지 이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평소처럼 이 채널에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